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티 경매 스터디 6강 경락대출 법무사 대행 수수료 파헤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낙찰을 받고 경락대출이 실행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대금 납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홍티 경매 카페 내 올라오는 대출 관련 질문 가운데요, 바로 이 대출해주는 법무사 수수료, 그러니까 법무비가 적당한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즉 법원에서 대출 명함을 나눠주는 상담사분들하고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거치 기간하고 이율은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따지는 데 비해서 법무 수수료 계산표는요, 항목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법무사 사무실의 계산표를 보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수증부터 볼게요. 왼쪽에 보수료가 40만 9천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세, 이거는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니까 패스하고요. 주목할 것은 말소 등기가 5건에 17만 5천원, 채권 매입이 13만 5,600원. 이 채권 매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13만 5,600원은 2배 정도 책정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통비가 20만원, 원인증서 서류비용, 이건 저 뭔지 모르겠어요, 항목이 15만 6,500원, 출장비 12만원, 설정채권 매입이 12만 2,380원, 이건 국민주택 채권하고 같은 항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니, 교통비하고 출장비가 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서로 다른 건지 의문이 들고요. 결국 진짜 보수료는 40만 9천원에다가 오른쪽 빨간 박스 친 항목 모두 더하니까 그게 수수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요, 13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책정한 40만 9천원에 3배가 넘는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수료 봅니다. 왼쪽 항목부터 살펴보면은요, 취득세와 교육세는 기본적인 세금이고요, 역시 패스고요. 주택채권 대행 11만 7천원, 송달료 인도명령 15만 6천원, 이것도 좀 이상해요. 서류대와 공과금을 납부하고 신고한 금액이 각각 5만원씩, 또 재직명 3만원, 보수료가 19만 4천원, 누진액이 뭐죠? 28만 7천원, 출장비가 7만원, 그리고 오른쪽에 말소 11건, 3개 항목에 총 10만 7,800원, 이게 모두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총 보수료는요, 본인들이 책정한 19만 4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106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영수증 보겠습니다. 세금과 중지 채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하고요. 계산해 볼게요. 서류 제출 및 위임 사무료 18만원, 재증료 뭔지 모르겠어요, 3만원, 등록 신고 8만원, 각종 말소 12만원, 완납증명 3만원, 그리고 보수액으로 책정된 등기수수료가 35만 7천원, 거기에 교통출장비 15만원, 일당이 5만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계산한 수수료는요 55만 7천원이고요. 그러나 진짜 보수료, 수수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99만 7천원으로 애초에 책정한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수증 사건 처리 카드를 보겠습니다. 세금을 일단 제외하고요, 등록대행이 2만 5천원, 재증료 2만원, 법무비 15만원, 목록대 뭔지 모르겠어요, 2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수액이 21만 5천원. 자, 빨간 박스 친 실질적인 보수액을 모두 합하니까 43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앞서 보여드린 3건의 계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마지막 지금 네 번째 계산서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듯 보이죠. 대출대행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수수료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걸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상담한 명함 아주머니, 상담사분들을 포함해서 이 대출이 실행되면서 서로 연결된 관계자분들께 수수료가 모두 나눠지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수수료를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법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홍티의 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낙찰 후 법원에서 대출 명함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그 대출 명함 중에요, 본인 사진을 첨부한 프로 같은 상담사 명함이 있거든요. 그 명함에서 4명을 선택해서
문자 말고 직접 전화를 해서 어제 어디 법원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주택을 한 채 비주동 지역에 소유하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대략 연봉은 5천만 원쯤 됩니다. 또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소득증빙은 3천만 원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득증빙과 주택 소유 요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대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 둘 상담사 분들로부터 어디 은행에서 거치는 몇 년, 이율은 몇 프로 이렇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자만 보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분들한테 사건 계산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4개 영수증 같은 거 요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 계산서를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다 깠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수수료가 비싼지 적당한지 받아보면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에도 그렇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서 피드백을 듣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비싼지 싼지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친절하게 여러분들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하시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 대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낙찰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팁은요.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앞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그 목록을 참고하시고 어디가 저렴한지 괜찮은지 이율과 거치 기간까지 모두 종합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한 번이 어렵죠. 복잡하죠. 두 번째부터는요. 사건 계산서 영수증만 척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홈트 경우의 제자분들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께 받은 이 계산서 영수증이 한 100여 장이 넘거든요. 경매 물건 하나에 4장의 계산서가 오더라도요. 모두 각각 항목들도 다르고 금액들도 천차만별이고요. 심하게는 50만원, 뭐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살피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린 이유입니다. 경매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출 실행부터 이런 소소하게 나가는 돈을 절약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고 분명해야만 호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6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 그 어떤 궁금함이 있으시면은 우리 홈트경매 카페 여기 올라가죠? Q&A 게시판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